할머니, 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 질문은 아이의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올 수 있지만 나이 든 어르신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가족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채취야, 노인의 냄새일 뿐이야 라며 부드럽게 넘어가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벨러 박사입니다. 여러분이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 전에 꼭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사로 일하는 동안 수백 명의 노인들과 함께 일하며 이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의 모든 의사들이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꺼려하지만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영향을 주고 외로움과 거절감을 느끼게 만드는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런 냄새가 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해결책까지 알려드릴게요. 특히 마지막 5번째 팁은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우선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곧 위생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서 강한 채취가 나는 것은 단지 샤워 횟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습관이나 신체 변화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일 샤워를 하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냄새가 나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특히 60세 이후로는 신체에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중 하나는 후각의 저하입니다. 60세가 넘은 사람들 중 약 25에서 50%가 어느 정도 후각 감퇴를 경험하며 이 수치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합니다. 문제는 본인은 자신의 채취나 구취를 잘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느끼죠. 그러나 대부분의 가족들은 예의상 또는 민감한 문제라는 이유로 그것을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본인의 냄새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미리 하나 알려드리죠. 단 3분만 투자하면 몸의 강한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위를 중심으로 간단한 요령을 적용하면서 샤워하는 방법인데 곧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땀 분비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반 리터에서 1리터까지 땀을 흘리며 이것이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땀이 줄어들면서 피부에 있는 자연 박테리아들이 피지나 각질과 반응하게 되고 특히 피부 주름이나 접히는 부위에서 강한 냄새를 유발하게 됩니다. 피부 자체도 나이가 들수록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각질이 축적되어 냄새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피부에는 세심한 샤워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방법도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피지의 구성 변화입니다. 피지는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50에서 60세 이후에는 피지 속의 화학 성분이 달라지고 이노네날, 티노네날이라는 자연 화합물의 양이 증가합니다. 이 물질이 바로 노인의 피부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를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이런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입니다. 곧 알려드릴 간단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상쾌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도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이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침은 입안에 박테리아와 곰팡이의 증식을 억제하고 구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침이 부족해지면 입이 건조해지고 이를 구강건조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는 입안에서 냄새를 유발하는 박테리아가 쉽게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구취가 심해지게 됩니다. 말을 할 때 냄새가 더욱 두드러지며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그 냄새가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에 복용하는 약물들, 수면제, 혈압약, 불안증 치료제 등 도침 분비를 더 줄일 수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향수를 뿌리거나 가글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저 몇 분간 냄새를 덮을 뿐이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몇 가지 간단한 자연 요법만 실천해도 이 모든 냄새 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이거나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몇 가지 간단한 생활 습관을 잘 실천하고 피해야 할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중요한 팁부터 시작해 볼까요? 노인들은 얼마나 자주 샤워를 해야 노인의 채취를 줄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샤워를 매일 하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샤워 빈도는 각자의 건강 상태와 피부 상태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피부가 건조하거나 습진이 있거나 상처가 잘 생기거나 피부가 얇고 민감하다면 매일 샤워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잦은 샤워는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고 가려움증, 상처, 회복지연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전체 샤워를 하되 향이 없는 목욕 오일이나 중성 비누, 글리세린 비누를 사용하고 물 온도는 미지근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날에는 향이 없는 물수건으로 주요 부위만 간단히 닦아내거나 3분 샤워법이라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곧 설명해 드릴게요. 이 방법은 특히 샤워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분들, 관절염이나 심한 허리 통증, 이동에 제약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긴 시간 동안 서 있어야 하는 샤워는 낙상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샤워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는 노인들에게서 가장 흔한 두부, 외상 및 골절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은 향이 강한 비누나 99.9% 항균이라고 광고하는 비누는 피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품은 피부를 자극할 뿐 아니라 피부에 존재하는 유익한 박테리아들까지 죽여버려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3분 샤워법이 무엇인지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짧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매일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핵심은 냄새가 쉽게 나는 부위를 중심으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씻는 것입니다. 이른바 노인 냄새라고 불리는 채취는 사실 나이와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으며 문제는 특정 부위의 청결 여부입니다. 그럼 어떤 부위가 중요할까요? 피부에 주름과 접히는 부위, 겨드랑이, 목, 사타구니, 가슴 아래, 배 주위에 접힌 살, 배꼽 주변, 무릎 뒤, 팔꿈치,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 등이 그곳입니다. 그리고 귀 뒤쪽도 잊지 마세요. 이 부위들은 수분과 각질이 쉽게 쌓이고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매일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채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위생을 더욱 효과적이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절대 뜨거운 물은 사용하지 마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보호막인 유분을 모두 씻어내버려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둘째, 매일 샴푸로 머리를 감는 것은 피하세요. 매일 머리를 감으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곰팡이나 염증이 생기기 쉬우며 상처도 생기기 쉬워집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이 3분 샤워는 비누 없이 따뜻한 물로만 간단히 씻는 것이고 주 1회 정도만 비누나 샴푸를 사용하는 일반 샤워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움직임이 불편하시거나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샤워에서 나오는 수증기조차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매우 유용합니다. 이제 또 하나의 매우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을 소개할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두 잔 마시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이든 찬물이든 상관없지만 여기에 레몬즙, 으깬 민트잎, 로즈마리 등을 추가하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몸을 깨워주고 입안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며 피부에도 수분을 공급하고 장과 신장의 기능도 활성화시켜서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즉, 아침에 자연 에너지 부스트를 주는 셈입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에도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두 시간마다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고 유리나 스테인리스 소재의 물병을 항상 가지고 다니며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이미 늦은 신호입니다. 식사 전후, 아침이나 점심 후도 수분 섭취를 기억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충분히 물을 마셨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소변 색이 맑고 대변이 부드럽다면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수분 섭취를 생활화하면 몸이 상쾌해지고 체취를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팁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음식이 체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식습관이 향기롭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체취를 상쾌하게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첫째, 식사를 준비할 때 생기 있는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가득 담으세요. 선명한 빨간색의 토마토, 짙은 보라색의 블루베리, 껍질째 먹는 붉은 사과, 샐러리와 민트잎으로 만든 녹색 스무디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피부, 입, 장, 신장을 보호하고 위생 루틴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줍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바로 노화로 인해 체취가 강해지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을 주는 핵심입니다. 또한 정제된 설탕이나 흰 밀가루 대신 현미, 귀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곡물들은 신체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수박, 오이, 배처럼 수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도 꼭 챙기세요. 이런 음식들은 이뇨작용이 있어 신장을 통해 체내 불순물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입냄새도 줄이는 데 매우 좋습니다. 이쯤에서 아주 강력한 구취 제거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매일 정향 2알을 씹어보세요. 정향에서 나오는 천연오일은 입속 세균을 없애고 입을 상쾌하게 유지하며 잇몸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반면 가급적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가공식품,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 그리고 과도한 음주는 체취를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이들은 간에 부담을 주고 대사를 저하시켜 몸에 나쁜 냄새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상쾌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5가지 비결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5가지는 단순하면서도 매우 강력합니다. 첫째, 피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세요. 샤워 후나 잠자리에 들기 전 매일 향이 없는 보습크림을 발라주세요. 특히 주름이 많은 부위, 팔꿈치, 무릎, 손, 발, 그리고 피부가 접히는 부위는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가 부드럽게 유지되고 건조함을 막아주며 채취도 훨씬 산뜻하게 느껴집니다. 보습크림은 요소 유레아나, 알로에베라 성분이 포함된 것을 선택하시고 글리세린이나 세라마이드가 들어간 제품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조언은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50에서 70%가 피부 건조증을 경험하며 이는 각질과 박테리아 축적을 증가시켜 채취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볍게라도 매일 몸을 움직이세요. 하루에 10에서 15분 걷기, 스트레칭 또는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춤추기 등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이런 가벼운 활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부를 더 건강하게 만들며 입안 건조도 줄여줍니다. 꼭 마라톤을 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래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채취는 강해지기 쉽습니다. 또한 가벼운 활동이라도 세포 재생을 돕고 피지나 각질의 축적을 줄여 전신을 더 젊고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팁 하나 더, 가능하다면 오전 10시 이전에 햇빛 아래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10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연광은 몸에서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을 주고 이는 근육과 심장, 뇌 기능을 최적화하며 면역력 강화와 뼈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결국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통해 위생도 더 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창문을 여세요. 침실이나 거실처럼 닫힌 공간은 채취와 습기가 쌓이기 쉽고 이것이 곧 노인의 냄새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해결은 간단합니다. 매일 10에서 15분만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보세요. 공기가 순환되면 실내 공기질이 개선되고 불쾌한 냄새도 함께 사라집니다. 또한 집안에 쌓인 먼지는 피지나 각질을 흡수해 채취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으니 환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옷, 수건, 침구는 항상 깨끗하고 산뜻하게 유지하세요.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혹은 필요에 따라 더 자주 세탁해 주세요. 향이 강하지 않은 세제를 사용하고 꼭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습기가 남은 상태에서 보관하면 냄새가 쉽게 배고 섬유 속에 있는 땀, 피지, 세균들이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리네박테리움 같은 박테리아는 옷에 남은 피지와 땀을 분해하면서 아주 강한 냄새를 발생시킵니다. 다섯째, 입안을 정성껏 관리하세요. 아주 간단한 2단계만 지키면 됩니다. 먼저 하루 3번 이상 부드러운 칫솔로 치아와 혀를 닦아주세요. 혀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곳에 세균이 축적되어 구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혀를 닦을 때는 칫솔을 사용하거나 혀 클리너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둘째,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치과를 방문하세요. 잇몸이 부어있거나 의치가 잘 맞지 않는 경우에도 냄새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해야 쾌적한 입 냄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